네, 한 주간의 여론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이은영 휴먼앤데토에서 수상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배 수장님, 윤석열 예. 대통령 지지율 일부 여론조사에서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S와 미디어 토마토에서는 총선 참패 직후 최저치와 동률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사안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큰 폭은 아니지만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향을 주는 이슈들이 조금씩 계속 지속되고 있다. 특히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은 대륙주, 대구 경북 60대 또 주부층 아니겠습니까? 전당대회의 친윤 반윤 논란 그리고 최상병 특검, 김건희 여사 수사 이런 부분들이 계속되는 이슈입니다. 조금씩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이은영 수사님,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를 보면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이른바 이제 영남권에서 부정평가가 절반 이상인 걸로 나타났는데요. 지지율 반등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그 PK, TK가 그 핵심 지지 기반의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부정평가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최근에 최혜병 특검 관련한 그 대통령의 직접 간접적인 개입 정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오늘도 그 국회청원의 어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시민들의 어떤 반응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지지율 반등 가능성이 지금 7주 이상 계속 그 20% 후반이나 30%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네. 반등 가능성의 모멘텀을 잡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배 수장님, 그런 가운데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에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은 이게 멋대로 왜곡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여론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사안과 이슈로 보면은 그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네. 이태원 참사와 관련이 돼 있고 또 대통령의 이 극우 유튜브 시청 이런 것과 이제 또 연관되어 있기 때문인데 한편으로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태도에 대해서도 그렇게 또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은 그럼 이 사안이 더 확대되고 대통령의 지지율에 영향을 주고 있냐? 그렇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고 이태원과 관련된 사안은 상당히 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반영되어 있는 부분을 포함한다면 지지율의 추가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은영 수사님, 갤럽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 민주당 지지율 상승, MBS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 동률, 민주당 하락인데요. 네. 각 정당의 지지율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이게 이제 총선 이후에 어떤 그 국정 운영의 기조 변화를 통해서 정부 여당인 국내인 지지층이 조금 더 이제 상승 결집을 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지금 대통령 지지율 상태가 너무 좋지 않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이합 집산이 되면서 약간 좀 그 결집도가 떨어지는 그런 흐름도 그 조사에서는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중도 성향이 각 당을 어떻게 지지하냐인데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게 중도 성향은 19%로 나왔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게 32% 이렇게 나왔습니다. 조국혁신당은 14%가 나와서 중도층이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을 좀 지지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 향후에 이제 그 계속되는 국회 내 상황이 이 중도층의 표심을 어느 쪽으로 이동시키느냐 그리고 핵심 지지 기반의 또 그 이완도가 얼마나 더 강화될 것이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예. 민주당이 조만간 최상병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인데요. 갤럽 조사에 따르면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찬성 여론이 63%에 달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 최상병 특검과 관련된 다른 여론조사와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이유는 이제 뭐냐면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부담이 되고 이미 지난 기자회견에서도 수사 먼저 그다음에 특검은 간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런 이제 뜻을 밝혔는데요. 여론은 그렇습니다. 중도층에서도 찬성 여론이 높지만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층에서도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찬성 여론이 높기 때문에 이것이 미치는 여론에 미치는 두 가지 영향. 하나는 대통령의 이 낮은 지지율, 긍정 지지율의 돌파구가 난망한 그런 상황이 되고 이 문제 해결 없이는 두 번째로는 이 국민의힘 당대표 전당대회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의견이 차이가 있거든요. 바로 이 부분이 TK와 PK에서도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찬성 여론이 높은 점도 전당대 당대표 선거에 국민의힘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은영 수사님,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윤 대통령 뭐 다시 한번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제기되던데요. 그럼 이럴 경우에 윤 대통령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게 그 최병 특검 관련해서 동일문항 조사가 5월 초에도 있었는데 그것과 비교했을 때 지금 그 특검을 도입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6%포인트 가량 지금 상승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이제 그 입법청문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입법청문회 과정에서 대통령의 어떤 직간접적인 그 통화의 정황들이 많이 나왔고 이것이 지금 최근에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관련자와의 연관성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자기 문제와 부인의 문제가 지금 중첩되어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그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상당히 여론이 좀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최근에 그 거부권을 발휘하면 안 된다라는 장애 집회를 지금 7개 당이 같이 지금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흐름이 여론을 더 압박할 수가 있다.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대통령 지지율에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고 전망이 됩니다. 여야 전당대회 살펴보겠습니다. 배 주장님, 예. 국민의힘의 경우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타나고 있죠.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압도적이라고 하는데 뭐 당심은 좀 다를 것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결국 관심은 결선 투표까지 가느냐 마느냐일 텐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당심을 알 수 없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변수입니다. 현재로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만 놓고 보면 어대한 1차 투표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이 이제 20% 국민 여론으로 포함이 되는데 지금 이제 화면으로 보실 텐데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한동훈 후보가 55%로 압도적입니다. 이대로 간다면은 결선으로 안 가겠죠. 1차에서 끝이 납니다만 지금 홍준표 변수, 이철우 변수, 김대식 변수 이게 이제 모를 일입니다. 당심이 특히 이제 영남 당심이 거의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당심이 한 달여 아직 뭐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변화가 있다면 그러면 어대몰 어차피 대표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영남 당심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네. 이 수장님, 여론조사 2위인 뭐 나경원 후보 어떤 곳에는 뭐 2, 3위가 지금 네. 엎치락뒤치락 합니다만 네. 원희룡 후보와 연대설 나오고 있습니다. 2, 3위 후보 간의 얘기인데 네. 나 의원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만 만약에 두 후보가 연대했을 경우에 어떤 변수가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원희룡 후보는 지금 탄핵에 대한 트라우마를 지금 자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내가 진정하게 대통령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게 메시지를 내고 있고 나경원 지금 후보는 보수층의 결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그 속에서 TK를 강조하고 그 TK 출신인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을 최근에 만났고 원내 후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핵무장까지 조금 더 강한 입장까지 지금 표명을 하고 있는데 나경원 후보랑 원희룡 후보가 지금 한 10% 초반대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누가 조금 더 무너지느냐 그 속에서 이제 나경원 후보가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캐스팅 보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연대를 그렸기 때문에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이 상황에서 연대를 얘기하면은 나경원 후보의 지지율이 좀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지금 나경원 후보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것이냐, 지지율이 유지가 될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 수장님,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 영남 당심 공략에 지금 나서고 있잖아요. 부산, 영남, 뭐 대구, 경북 열심히 움직이던데 예. 영남 당심도 한동훈 후보를 향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민심은 한동훈 후보 쪽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지지율, 지금 낮은 지지율로는 어대 명의로 불리는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연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거대 야당과의 맞대응도 쉽지 않을 테고 적어도 대선 후보로서 파괴력, 영향력이 있는 한동훈 후보 쪽으로 민심은 이제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나 또 인물을 볼 때 한동훈 후보 쪽으로 민심도 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마지막 남아있는 변수는 아까도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배신자 프레임까지 등장한 이 상황 이게 과연 홍준표 또 이철우 김대식 변수 김대식 부산 사상구 국회의원입니다. 국민의힘 그러니까 이런 일반 당원들이 민심과 사실은 크게 다르기가 어렵거든요. 네. 물론 이제 지난 2021년에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되던 시점에는 또 이제 당원과 국민 민심이 상당히 달랐는데 지난번에는 작년 전당대회는 당원 100%였거든요. 그래서 네. 당원을 모르는 게 사실은 굉장히 지금 난망하고 또 답답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일반 당원은 민심과는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으로 현 시점에서는 추정을 합니다. 짧게 덧붙이면은 이제 대구 경북보다는 부울경 지역의 여론이 조금 더 중요해 보이는데 최근에 그 대구 경북 그 두 시장과 그 도지사는 한동훈 후보를 안 만났지만 부산시장인 박현중 시장은 이 한동훈 후보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부울경 지역의 어떤 이 차기 이제 어떤 힘을 좀 만들려고 하는 그러니까 대권 주자를 좀 키우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면 이 영남 쪽 특히 부울경 지역이 조금 더 그 세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후보까지 그 포괄하는 그러한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소장님, 에이스 리서치 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차기 대표가 윤 대통령과 차별화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이게 지금 이제 그 전체적인 국민의 의견은 좀 차별화를 해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은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너무 지금 낮은 상황 속에서 뭔가 조그만 이슈가 이제 생겼을 때 지지율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고요.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차별화보다는 그 선택적으로 견제와 협력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32.8%로 더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국민 일반 생각과 당심이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 대통령이 빨리 지지율을 좀 복원을 시켜야 된다. 그래야지 정책 추진력도 생기고 무언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바라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차별화를 좀 해서 대통령이 좀 그 반대 목소리도 좀 전해라. 이런 여론인 것 같습니다. 네, 미디어 토마토 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가 가장 우선시해야 할 사안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수용이 가장 높았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와 관련해서 여성 또 보수층 또 수도권 표심에 물론 영남 당심과 표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지는 않을 겁니다.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한동훈 후보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특검법은 아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관리 대안을 내놓고 있거든요. 제2부속실 설치, 또 특별 감찰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주도적으로 제안을 하는 것. 근데 이제 다른 후보들은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 23일 정도 남아있는 국민의힘 당대표 일정에도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된 부분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민주당 살펴보면요. 이재명 대표 연임과 관련해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찬성과 반대 이게 팽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재명 전 대표의 향후 이제 부담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지층 내에서는 압도적입니다. 그 네. 결집도는 한동훈 후보보다도 더 높을 정도인데 문제는 이제 중도층 그리고 또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그다지 연입에 대한 것이 압도적인 것만은 아니거든요. 연령대를 보더라도 그렇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당대표가 됐을 때 또 민주당을 끌어가는 이재명 대표가 또 눈앞에 두고 있는 다양한 이 재판 리스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그리고 2027년에 있은 대선 후보로 가더라도 이 부담이 또 부정적으로 작동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재명 전 대표가 어떤 대안을 내놓느냐 이 부분이 또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은영 수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이재명 대표 연임 둘러싼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뭐 김두관 전 의원이 또 출마하느냐 마느냐 전당대회 흥행 문제와 관련해서 한번 진단해 주실까요? 일단은 그 이제 총선이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여러 명의 또 주자들이 지금 나와갖고 또 전국 순회를 하면서 선거와 비슷한 경선을 한다라면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피로감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혼자 나와서 추대를 받는 형태로 간다는 것도 약간 그 정통성이랄까요? 그거를 좀 얻는데 조금 더 좀 약하게 보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 페이스메이커라도 누군가 지금 나와야 된다는 의견이 있고 그리고 그 당원 당규상에서 권리당원의 좀 비중도 더 높이는 그런 형태의 지금 당원 당규 개정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 차차기 다음 또는 차기 다음을 자기가 생각하는 그러한 그 정치인이라면은 이번 전당대회 때 나와서 자기의 존재감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17년에도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 그 문재인 후보가 확실하게 가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전을 해서 정의로운 가치라는 자신의 이 가치를 표방을 해서 지금까지 네. 이제 이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좀 나와야 된다 누군가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럴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까? 지금 김두관 전 지사가 나오려고 이제 좀 추천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해서 나올 네.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저는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락 여부를 떠나서
전당대회는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는 데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네. 김두관 전 의원은 이번 22대 국회에는 입성을 못했거든요. 그러면 2년여 이제 남아있는 지방선거에서 경남지사로 또 재도전할 수도 있고 자기는 자신의 다른 또 디딤돌로 이 전당대회를 삼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저런 당락 여부를 떠나서 김두관 전 의원의 전당대회 당대표 도전 가능성이 다분히 열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디어토마토 조사 결과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보다 국민 호감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이 점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이게 이제 호감도는 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데 총선 이후에 어떤 전반적인 국회 내 상황이 이재명 대표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게 하는 흐름이 만들어진 것 같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20, 30대가 이재명 대표를 더 호감적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차기 주자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한동훈 이 후보에 대해서 아무래도 원내에 있지 않다 보니까 네. 인지도가 좀 약해서 그럴 수 있는데 20, 30대가 한동훈 후보에 대한 그 호감도가 더 떨어진다라는 점이 좀 중요한 포인트고 또 정당 지지층으로 봤을 때는 개혁신당 지지층에서 한동훈 후보가 조금 높긴 하지만 둘 다 비호감이다라는 의견이 43.6%나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이 호감도는 그 세대 특히 젊은 세대가 누굴 좀 더 호감을 갖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배 소장님, 에이스 리서치 조사 결과 민주당이 여당과 최대한 협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 결국에는 뭐 여야에게 대화 타협의 정치를 주문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습니다. 어떨까요? 특히 이제 민주당의 그런 주문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수적 우위일 겁니다. 네. 21대 국회에서 192대 108 야권 대 여권의 구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국회는 적어도 이제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국회인 만큼 사정 국면 그러니까 뭐 특검법이나 방송 3법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민생 관련돼서 정부가 좀 주장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도 담아낼 필요가 있을 거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이제 국민 여론입니다. 정당 지지율에서 총선 압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정당 지지율은 압도적인 또 우위에 있지는 않거든요. 민주당이. 네. 그렇다면 중도까지도 좀 더 외연 확대를 하기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런 명분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대화와 타협을 오히려 야당에서 더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런 해석으로 이해됩니다. MBS 조사 결과 북한을 화해 협력 대상으로 보는 응답자가 47%, 적대 경계 대상으로 보는 응답자가 46%뭐 팽팽합니다. 예. 향후 남북 관계 전국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저는 일단은 북한 이슈가 정당 지지율이나 대통령 지지율 여론에 영향을 많이 줄까 생각하면 제한적입니다. 일종의 북한 불감 현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과 관련된 이슈가 늘 또 그래왔고 계속 또 변화와 또 요동치는 그런 모습들은 좀 익숙해 있기 때문에 좀 둔감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가 북한의 원인 제공으로 좀 악화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이때는 여당 쪽이 좀 힘이 실릴 테고요. 그게 아니라 또 중국과의 관계가 좀 개선되지 못하고 또 북한과 계속 긴장 국면만 지속되는 경우에는 또 이거 너무 또 평화보다는 전쟁 쪽 아니냐 이렇게 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남북관계 대응에 대한 부분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게 동전의 양면 성격이 있는 것이 북한 이슈로 보입니다. 이은영 소장님, MBS 조사 결과 국민 과반수 이상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데 대해서 반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 이건 뭐 정부로서도 당연히 신중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죠. 그렇습니다. 반대 의견이 55%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한반도 내 군사적인 긴장도가 높아지는 거를 반대하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을 반대한 것인데요. 특히 이게 이제 최근 북러 관계가 동맹 수준, 군사 동맹 수준으로 이제 바뀌면서 우리 정부가 이제 이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살상무기를 지원할 수도 있다. 그랬더니 다시 러시아에서는 그렇게 할 경우에 우리도 그런 결정을 내린다면 큰 실수를 하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양국 간에 약간의 팽팽한 긴장도가 조성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전쟁의 어떤 긴장도까지 높여서는 안 된다라는 여론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이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는데요. 네. 여론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게 이제 민주주의 발전과 관련해서 언론과 방송의 역할이 중요한데 지금 그 방통위가 사실 국민 입장에서는 잘 체감이 되지는 않지만 그 2인 체제의 위법적인 그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좀 부정적으로 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지만 이게 계속 탄핵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으로 볼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한 주간에는 어떤 점을 특히 눈여겨봐야 할까요? 네, 국민의 전당대회가 더 이제 관심을 모으는 그런 이제 국면으로 접어들 테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사태 또 탄핵 국면도 뜨거운 감자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방송 3법 통과 이 부분도 국회에 아주 민감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은영 소장님. 저도 이 방송 3법과 함께 이 방통위원장 탄핵 처리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